자,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중복조합은 말 그대로 이거 봐. 제목을 한번 써볼까? 중복. 얘는 선택을 할 때 뽑았던 놈을 또 뽑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중복이고요. 조합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중복을 허용할 거냐 혹은 순서를 고려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지?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중복이 허용이 되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다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 주방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지? 근데 이 중국집에는 메뉴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짜장면, 짬뽕, 그 다음 볶음밥.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볶음밥이 이렇게 쓰나? 그죠? 모르겠어. 짜장면, 짬뽕, 볶음밥밖에 없는데 5명의 손님이 저 문에서 들어오는 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중국집 주방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 주방장이 호기심 천국이야. 5명의 손님이 들어오는 걸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이 시킬 수 있는 서로 다른 메뉴의 그 가짓수가 몇 가지가 가능할까를 딱 궁금해했다 이거지. 그런데 주방장 입장에서는 얘는 누가 뭘 먹는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음식이 나왔을 때 나눠주는 것은 웨이터기 때문에 누가 뭘 먹는지는 웨이터가 고민할 일이지 주방장은 그것까진 고민 안 하고 단순히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몇 개씩 주문되는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지. 즉 짜장면이 먼저 주문되고 짬뽕이 주문되고 볶음밥이 주문되거나 볶음밥이 먼저 주문되고 짬뽕이 주문되고 짜장면이 주문되나? 똑같다 이거야. 주방장 입장에서 보면은 개수만 변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메뉴가 3개밖에 없는데 5명이 주문을 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반드시 똑같은 메뉴가 반복적으로 주문될 수, 중복으로 주문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중복을 허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이거 고려하지 않는 거네. 큰일 날 뻔했네. 그지? 중복이 허용되는 거죠. 자, 그럼 자, 5명이 와서 3개를 골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의 메뉴 중에. 그럼 생각하면 결국은 메뉴 3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이 맨날 3이 혹시 일로 오고 5가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메뉴 3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봐.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배우기를 3 플러스 5 빼기 1의 컨비네이션 5라고 배웠다 이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게 3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5의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야. 이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왜 3 빼기 1을 먼저 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예를 들어 주방장이 일단 5개의 빈 그릇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지? 어쨌든 5그릇이 나갈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5그릇 중에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몇 그릇씩 주문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계선을 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예를 들어 경계선을 여기하고 여기 쳤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메뉴 짜장면은 2그릇이 주문된 거, 그 다음 짬뽕도 2그릇이 주문된 거, 그 다음 볶음밥은 1그릇이 주문된 거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다 이거야. 그지? 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메뉴는 3개지만 이 5개의 빈 그릇을 3개의 메뉴로
나눌 때 필요한 경계선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두 개다. 이거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알아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메뉴가 세 개면 경계선은 두 개만 필요한 거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경계선을 여기다 넣었지만 서로 다른데 넣었지만 똑같은데 경계선을 두 번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 이 경우는 짜장면이 두 그릇, 짬뽕은 한 명도 시킨 사람이 없고 볶음밥은 세 명이 시킨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선택했던 자리를 중복으로 또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네. 심지어 어떤 경우도 되냐 하면 이 빈 그릇의 사이사이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여도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짜장면은 시킨 사람이 없고 짬뽕은 2명, 그 다음 볶음밥은 3명이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우리는 봐. 아, 이제 이 문제는 이 5개의 빈 그릇의 양쪽 사이드와 즉 여기, 여기와 그 다음 그 사이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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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경계선 2개를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넣을 때 똑같은 자리를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고 또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먼저 경계선을 놓고 여기를 나중에 넣어도 결국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볶음밥 3개가 되고 먼저 이쪽을 선택해서 경계선을 놓고 여기를 선택해서 두 번째로 경계선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볶음밥 3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즉 선택할 때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그지? 네, 끝난 거야. 그러면 이것만 알면은 이제 우리는 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죠? 얘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봐. 요 놈이 바로 경계선의 개수야. 경계선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메뉴보다 하나가 작은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빈 그릇의 개수가 되는 거야. 빈 그릇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즉 총 7자리가 있는 거야. 7자리가. 즉 빈 그릇 5개와 경계선 2개, 이 7개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빈 그릇이 들어갈 5개의 자리가 어딘지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왜? 나머지 자리 2군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의미를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만 해주면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개 학생들이 이놈이 이렇게 되는데 공식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중복조합의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봐. 이제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잖아. 짜장면, 짬뽕이 등장하는 특수한 케이스였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를 내서 이거와 짜장면, 짬뽕 케이스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이거. 예를 들면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7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죠? 실제로 이게 그 평가원에서 냈던 모의고사의 중복조합이 그 교과 과정에 포함된 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가 7이었는지 4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지? 우리는 그 유형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거야. x와 y와 g를 더해서 7을 만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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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g, g.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x는 3이구나. y는 2구나. g는 2구나. 그래서 다 더하면
7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이거 봐. x는 짜장면이야. y는 짬뽕이고 g가 볶음밥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x 플러스 y 플러스 g, 즉 메뉴가 3가지밖에 없는 어떤 중국집에 7을 만들어야 돼? 7명의 손님이 들어온 거지. 그럼 주방장 입장에서는 도대체 몇 그릇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테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주문의 서로 다른 주문의 가짓수는 결국은 3개의 메뉴에서 7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했어? 우리가 3개의 메뉴에서 하나를 빼지. 왜? 경계선은 2개만 필요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7, 즉 경계선 2개와 빈 그릇 7개, 총 9개의 자리 중에 빈 그릇이 들어갈 7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2군데에는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들어가면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각각 몇 그릇씩이 주문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가 중복조합의 아주 유제지, 유제. 유제도 아니고 이건 예제야, 예제.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대충 중복조합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건 아마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